둥둥 수요 특강 달을 가리키다. 매주 수요일 코너입니다. 달을 가리키다. 성현들은 달을 가리키고 있지만 우리는 그 손가락만 보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는 시간인데요. 종교의 문자나 상징이 아니라 그것이 가리키고 있는 종교에 참된 가치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입니다. 우리나라의 5대 명절하면 설과 대보름, 한식, 단오, 추석, 동지를 들 수 있는데요. 최근 문화재청이 이 5대 명절을 국가무형유산으로 지정 예고했습니다. 문화재청은 2015년 아리랑을 시작으로 한복생활과 윷놀이 등 온 국민이 함께 전승해온 공동체의 생활 관습을 국가무형유산으로 지정해오고 있는데요. 이 5대 명절에 담긴 우리 민족의 고유성과 생활 관습은 어떤 게 있는지 성균관 박광영 의례부장님과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의례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최근 문화재청이 5대 명절을 국가무형유산으로 등재한다고 하는데요. 이게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사실 보면 보통 이제 그 전승된 어떤 그런 이제 그 문화재를 갖다가 이렇게 그 지정하는 것은 있는데, 이렇게 어떤 하나의 그 의식도 아닌 하나의 그 형태를 갖다가 무형의 형태를 지정하는 것은 상당히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면 명절이라는 것 자체는 우리나라의 고유한 전승 문화로서 이미 삼국시대 이전부터 성립되고 고려와 조선시대에 거쳐가지고 이게 우리나라의 고유성과 다양성이 전승되고 있다는 점에서 문화재적으로 상당히 가치가 있다고 생각되고, 앞으로 이제 전통 문화에 대한 인식을 좀 더 제고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그 과거에 의례부장님과 인터뷰를 할 때 이 5대 명절이 24절기와도 관련이 있다고 말씀을 해주신 기억이 나는데요. 이 부분도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사실 이제 많은 분들이 우리의 어떤 그런 이제 그 역을 보면 태양력이 있고 태음력이 있습니다. 바로 이제 24절기는 âm 력이 아니라 이제 양력이라 보셔야 돼요. 예. 흔히 말하는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돌면서 바로 이제 낮이 이제 가장 길어지고 낮이 짧아지고 밤이 길고 밤이 짧은 이 시기가 한 15일 간격으로 이제 변화를 주는데, 이 변화를 우리는 24절기라 그럽니다. 예를 들면 뭐 동지라든지 소환 뭐 이런 게 있는 것이고요. 네. 그리고 명절이란 그 자체는, 명절은 24절기 그 하고는 좀 다르지만 봄, 여름, 가을, 겨울에 계절에 있어 가지고 그때 이제 대표적인 어떤 그 중요한 그 날을 갖다가 우리가 명절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음력 1월 1일을 우리는 이제 그 흔히 말하는 설이라 그러고, 음력 8월 15일을 우리가 추석이라 하듯이 명절은 음력에 해당되고 24절기는 양력에 해당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우리 한국은 동양 문화권이잖아요. 네. 음력으로 시간을 계산해온 이 명절 문화를 가지고 있는 거죠. 네. 예. 그래서 이제 우리와 가까운 중국과 일본도 좀 비슷한 명절 문화를 갖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 5대 명절이 좀 차이가 있습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나라를 비롯한 중국과 일본은 이제 유교 문화 국가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흔히 말하는 이제 그 명절에서는 크게 어떤 그런 차이점은 없는데, 다만 이제 한 해가 시작되는 이제 설이라든지, 그리고 많은 이제 곡식이 있고 모든 것이 풍성해지는 가을에 같이 이제 그때 의미를 두는 것은 크게 이제 다를 바는 아니에요. 다만 이제 그 형식이라든지 형태가 조금 다를 뿐인데, 그 바라고 있는 그 마음 자체는 거의 비슷하다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중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는 그냥 그 자체의 어떤 그런 의미를 즐기는데, 우리는 이제 그런 의미에다가 조상님을 갖다가 기리고 조상님께 감사드리고 이런 정신, 특히 차례가 들어가 있는 것이 어떤 차이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인류의 보편적 가치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민족마다의 명절을 보면 다 좀 이렇게 비슷한 측면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조선시대 500년간 그 유교가 우리 사회를 좀 대표하는 어떤 정신적인 종교로 역할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이 5대 명절 안에도 유교의 정신이 조금 담겨 있는 것도 있죠. 그렇죠. 사실은 명절이라는 것 자체는 이제 그 일반적으로 이제 그 나라에서 그 풍습에서 이제 그 민간에서 이제 하는 어떤 그 하나의 그런 의식을 말하는데, 이 의식은 그냥 일반적으로 유교 의식하고는 관계없이 우리의 고유한 어떤 그런 풍습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속에서도 아까 말했듯이 이제 조상님을 기리고 근데 조상님께 감사드리는 그 의식이 우리가 이제 예를 갖추는데, 이 예를 갖다가 하는
명절에 하는 그 의식을 갖다 우리는 차례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네. 간단하게 그때 나오는 그 음식을 갖다가 대표적으로 올려가지고 조상님의 음덕을 기리는 그 일인데, 추석에는 바로 이제 핵곡식으로 송편을 만들고, 그리고 설 같은 경우는 떡국을 만들고, 그리고 동지 같은 경우는 팥죽을 쓴다는 이 자체가 바로 이제 명절에 차례를 지내는 것 자체가 바로 이제 유교적인 어떤 그런 그 모습이다 보시면 됩니다. 네, 네. 자,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면 사실 이 5대 명절과 뭐 유교, 불교와는 직접적인 연관은 없지만, 그럼에도 중심이 된, 우리 사회의 중심이 되었던 종교로서 이제 유교가 역할을 했기 때문에 조금은 연관이 있다, 이렇게 또 정리해 볼 수 있겠죠. 그렇죠. 예. 네. 자, 그렇다면 이 5대 명절 안에 담긴 우리 민족의 고유성과 또 생활 관습을 한번 돌아보고 싶은데요. 먼저 설입니다. 이제 설은 새해를 맞아서 어른들을 찾아뵙고 큰 절을 올리는 관습이 있는데, 설은 어떤 명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설은 이제 한 해가 시작되는 날이죠. 그러니까 한 해가 시작되기 때문에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고 먼저 이제 그 내 부모님과 어른들에게 이제 세배를 올리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가족들이 모여서 이제 조상님께 차례를 올리는 그 의식이 바로 이제 설입니다. 그래서 한 해를 정말 아주 신중하고 잘 보내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것이 바로 이제 설의 명절이다 보시면 됩니다. 네, 뭐 설은 뭐 누구나 다 잘 아는 명절이니까요. 그런데 한식은 또 잘 모르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한식은 어떤 명절입니까? 한식은 사실 보면 차란자에다 밥식자 그래가지고 찬밥을 먹는다 뜻이 되는데, 이제 동지로부터 해가지고 100일 지나고 난 다음 한식이라고 이야기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한식은 이제 봄 되면 한 3월달, 4월달이 되면 이제 땅이 녹아지면서 이제 조상님의 묘소를 한번 살펴보는 어떤 그 의식을 우리가 한식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보통 주로 이제 식목일이라든지 청명 즈음에 이 한식이 나타납니다. 네, 이 한식도 조상에 대한 마음이 담긴 어떤 의례를 하는 명절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일단 조상님의 묘를 갖다 찾아뵙는 성묘를 하는 날이다 또 보시면 됩니다. 예. 자, 그리고 세 번째는 단오인데요. 이 단오도 요즘 잊혀져 가고 있는 것 같아요. 단오는 어떤 명절인가요? 단오는 음력으로 말하면 5월 5일이에요. 그래서 이제 항상 이때부터는 더위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 어떤 그런 시기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더위를 잊기 위해서 예를 들면 이제 겨울에 가서 머리를 감는다든지, 특히 장포로 삶아가지고 머리를 감으면 이제 머릿결이 좋아진다는 어떤 그런 속설이 있고요. 그래서 그때 나오는 이제 수리치라는 어떤 그런 나물이 있는데, 이 나물을 갖다가 바로 이제 쌀하고 섞어가지고 떡을 만들어가지고 바로 이제 한 해 무더운 여름을 잘 견뎌내자는 어떤 그런 마음을 담아가지고 하는 명절이다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뭐 여자들은 그네도 타고 남자들은 씨름도 하고 뭐 그런 아주 즐거운 어떤 그런 이제 뭐든지 보면 생동감이 넘치는 그 세시 풍속이고 그때 하는 명절이다 보시면 됩니다. 이 현대인들에게 이 단오는 이제 조금 이렇게 생소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이 단오를 지금도 잘 이어가고 있는 그런 어떤 곳들이 좀 있습니까? 있습니다. 지금 강릉에 가보면 강릉 단오제라는 축제가 있어요. 그래서 그 축제에 보면 지금 우리나라 보면 그 큰 어떤 행사인데 5월 5월 강릉에서 이게 크게 성대하게 하고 있고 전국적으로도 이렇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많이 이제 어떻게 보면 저도 어릴 때만 하더라도 단오 때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다 같이 이제 그 어떤 의미를 나누는데 좀 세태주고 있지만 그래도 강릉 단오제 5월 달에 개최되어 있으니까 한번 그것도 한번 구경해 보시면 상당히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리고 네 번째는 추석입니다. 이제 벌써 다음 주 금요일이 추석인데요. 추석은 어떤 명절인가요? 추석은 모든 곡식이 이제 익어가고 그리고 이제 음식이 가장 풍요로운 어떤 그 시기이기 때문에 바로 이제 핵곡식으로서 음식, 특히 송편을 만들어가지고 조상님께 올리는 그 명절이 되는데, 예로부터 삼국시 특히 신라에서는 가베라 그래가지고 두 팀으로 나눠가지고 길쌈을 해서 이긴 팀에게 음식을 갖다 제공하고 같이 이제 즐기는 그런 명절이 바로 이제 추석이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장 풍성하고 가장 이제 기분 좋은 어떤 그런 명절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이제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이 한가위만 같아라라는 말이 이 추석이 참으로 풍요롭고 이렇게 인심도 넉넉하고 그렇게 좀 우리가 이어왔던 것 같습니다. 예. 자, 마지막으로 동지입니다. 이 동지는 밤이 가장 긴 날로 알고 계실 텐데요. 동지는 어떤 명절일까요?
동지는 이제 하늘을 갖다가 마무리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데, 밤이 기다는 것 자체는 그만큼 이제 마무리 의미 들어가는데, 이때만큼은 다시 이제 새로운 것, 나쁜 것을 다 버리고 새로운 것을 맞이하겠다는 그런 마음을 담고 있는데, 그때 바로 이제 붉은색 갖고 있는 곡식이 바로 이제 팥입니다. 그래서 팥을 갖다가 삶아가지고서 팥죽을 쓰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바로 이제 새알심, 즉 이제 새알심을 만들어가지고 나이술을 먹는다고 이야기하는데, 바로 이제 한 해를 무사하게 잘 마무리하고 다가오는 새해를 갖다가 준비하는 그 의미가 바로 팥죽을 먹는 날이 바로 이제 동지다 보시면 됩니다. 네. 자, 이렇게 5대 명절에 대해서 쭉 들어봤는데, 전반적으로 조상에 대한 감사, 또 가족의 화합, 또 마을 공동체의 안녕, 그리고 때에 맞는 음식을 만들어 먹고 이렇게 함께 놀이를 즐기는 또 그런 명절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이렇게 5대 명절을 정리를 해봤는데, 혹시 그 밖에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하는 명절이 또 있을까요? 명절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아까 말했듯이 이제 그 음력으로 그 이야기하게 돼 있는데, 특히 보면 옛날에 보면 음력 3월 3일이 되면 우리가 이날을 삼진날이라 그럽니다. 그러면 예. 강남 갔던 제비가 돌아오고, 그리고 들판에는 진달래가 피는데, 이 진달래 꽃을 따가지고 화전을 만드는데, 이렇게 화전도 만들어가지고 이제 노는 어떤 그게 바로 이제 그 삼진날이 있습니다. 오. 그리고 음력 9월 9일이 되면 그때가 이제 국화가 이제 만개하는데, 이 날을 중량절이라 그래가지고 그날 국화를 가지고서 이제 술도 빚고, 그리고 국화를 가지고서 떡도 해 먹는데, 바로 이런 이 자체도 하나의 우리 그 대표적인 기억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명절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지금 네. 말하면 많이 사라졌지만, 그래도 이런 명절의 의미를 갖다가 한번 우리가 생각하는 것도 1년을 갖다가 보낼 수 있는 어떤 즐거움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네. 음력 3월 3일 삼진절, 삼진날, 삼진날, 그리고 음력 9월 9일 중양절. 중량절. 네. 예, 여기까지도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성균관은 유교를 대표하는 기관으로서 또 우리 민족의 정신을 이어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요. 이런 명절들 기념해 오고 있나요? 사실 명절은 어떻게 보면 객 가정에서 지켜오는 어떤 하나의 그 풍습이다, 전통이다 보시면 되는데, 이러한 전통 문화를 갖다가 계속 이제 잘 지킬 수 있게끔 성균관에서는 다양한 재래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명절을 앞두고서 올바른 차례상을 차리기라든지 올바른 명절 문화 정착을 위해 가지고 작년부터 성균관에서 계속 이제 보급을 하고 있는데, 많은 어떤 그런 효과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어떤 재래 의식에 헷갈리는 부분이나 어떤 갈등이 있을 때 성균관에서 이렇게 정리해 놓은 그런 자료들을 보시면 정리가 될 것 같네요. 네. 예. 자, 이제 다음 주가 추석입니다. 참으로 좋은 날. 추석인데 추석을 어떻게 하면 잘 보낼 수 있을지 추석 인사 한 말씀 해주실까요? 사실 추석이라는 것 자체는 하나의 노는 날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모처럼 떨어져 있던 우리 가족들을 만나고, 형제 자매들도 만나고, 지인도 만나고, 그리고 친척을 만나가지고 서로 함께 그동안에 하지 못했던 그런 이야기를 갖다가 나눌 수 있는, 즉 정을 나누는 그런 자리가 되고 난 다음에 한번 나를 갖다가 있게 해주신 부모님이라든지 형제 자매의 고마움도 생각하고 조상님께 감사하는 그 마음을 담아가지고 간단하지만 정성을 다해서 차례를 갖다가 모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추석은 노는 날이 아니라 바로 우리 전통의 고유한 어떤 그런 풍습이기 때문에 이것을 잘 지켜나갔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이 추석을 우리가 왜 보내는지 생각해 보면서 가족들과 의미 있게 추석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자, 유교를 대표하는 기관 성균관 박광영 의례부장님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의례부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